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진행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면전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고대담 유라시아 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외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동부 돈바스 지역에 군사작전을 개시하겠다. 이게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입장인데 네네. 수도에 있는 키예프에서 폭발음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수도에 있는 키예프랄지 기타 어떤 주요 도시에서 폭발음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하나 그 사보타지이지 않나, 내지는 뭐 하이브리드 전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사보타지라고 한다면은 어떤 키예프 지역에 있는 친러시아 세력의 어떤 뭐 민간 뭐 공격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일반 민간의 테러 행위라고 봐야 친러 될까요? 세력에 의한 공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아마 고도로 어떤 준비된 그런 예. 어떤 지금 폭발 사건인 것 같고, 글쎄요,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건이 지금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푸틴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선포한 시점이 미국 뉴욕에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리는 시점과 공교롭게도 겹쳤는데 이게 푸틴 대통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걸까요? 네, 푸틴 대통령께서 현지 시간으로 5시 50분에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지금 작전을 지금 개시를 명령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로 따져보면 11시 50분인데 예. 바로 직전에 유엔 안보리가 우크라이나 요청으로서 개최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엔 안보리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이번에 어떤 군사 작전은 유엔 헌장 5조 7항에 의거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21일 날 돈바스에 있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그리고 이 루안스크 인민공화국과 양자 협정을 체결했거든요. 예.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인데, 그 조약에 의하면은 군사 시설의 어떤 랄지 또는 설치랄지, 그리고 비상시에 어떤 군인을 파견해서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어떤 조항에 근거해서 이번 어떤 군사작전, 특별 군사작전을 실시하는 것을 명령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런 대응 입장을 밝혔고, 네네. 또 푸틴 대통령 역시 간섭할 경우에 보복하겠다 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지금 이 미러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 갈등이 현실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작년 11월부터 이제 이 러시아의 침공설이 이렇게 대두가 되면서, 만약 예. 침공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 혹독한, 가혹한, 전례가 없는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 해가지고 구체적인 제재 방안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번 21일에 그와 같은 어떤 루안스크 도네츠크에 대한 독립 선언을 인정을 해주니까 조약을 체결하니까 예. 돈바스 지역에 관련된 제재가 이미 시행이 됐고요. 예. 또 러시아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제재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의 어떤 악화 정도에 따라서 제재 수위를 높여가겠다 이렇게 지금 미국이랄지 유럽 측은 그동안 공표를 해왔었죠. 예. 해왔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군사 작전이 이제 실시됨에 따라서 미국이랄지 유럽 이 서방 국가들의 이제 대러 제재가 훨씬 더 수위가 높아질 거로 보이고 있고, 푸틴이 오늘 연설한 것을 보면은 이와 같은 상황에 제3국이 개입할 시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강력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이번 군사 작전의 목적을 주민 보호에 더해서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를 주장하고 있고, 예. 특별히 탈나치화를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배경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2014년에 있었던 유로 마이단 혁명을 일종의 파시스트 쿠, 서방의 지원을 받은 파시스트 쿠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어떤 사태에도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해석을 하면서 이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예. 지금 설명을 듣고 보면 러시아도 그렇고 서방도 그렇고 서로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 계속 추가적인 제재를 내놓겠다고 했고, 또 푸틴은 거기에 대해서 외부에서 간섭이 있으면 더 침공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에 특별 군사작전이 돈바스 지역에 지금 한정시키면서 지시를 했는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지금 그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미국이랄지 또 나토 국가들에 의해서 무기 지원을 받은 과거와는 다른 상당히 이제 군사력이 강화된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어떤 그 접경 지역에 배치돼 있고 예.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러시아군이 지금 파병이 돼가지고 서로 우발적으로 어떤 충돌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그 전선이 점점 확대되면서 서진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걱정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돈바스 지역, 2차적으로는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그런 예. 지역, 그리고 3차적으로는 아마 하리코프라고 러시아 바로 접경 지역에 위치해 있고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입니다. 예. 그 지역을 포괄하는 그런 지역, 그리고 한 4차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보면은 남북으로 이 드네프르 강이 흐르고 있는데 드네프르 그 동안 지역을 아마 점령하는 그런 군사 작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고 또 많은 어떤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 상황 전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푸틴의 의지와는 달리 이 어떤 그 현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의 대응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야 되는 건 유혈 충돌일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전면 침공을 언급을 하면서도 러시아에 의한 주요 침략을 막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열려 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외교적 해법으로 찾을 수 있는 어떤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도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지난 21일까지만 하더라도 24일 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협상이 예정이 돼 있었고 예? 협상이 잘 진행이 되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떤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진 미국 측이 전격적으로 어제 외교 수장들의 어떤 회담을 캔슬을 해버려 가지고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그런 어떤 외교적인 해법을 통한 방법이 지금 부재한 속에서 지금 이렇게 군사적인 어떤 작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그리고 미국 그리고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은 이 문제, 우크라이나의 어떤 문제를 가능한 덜 어떤 피해가 간 상황 속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시간은 이렇게 특정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사태의 어떤 진전 과정에서 양측 간에 있어서의 이 어떤 외교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지 분위기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외신 보도상으로 전해지는 접경 지역의 사진들은 많이 봤는데 네. 지금 도네츠크 그리고 루간스크 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때 지금 우크라이나 분위기는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돈바스 지역을 제외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지금 비상사태가 선포돼 있고 고도의 어떤 최고의 어떤 경계태세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11월부터 이미 러시아 침공설이 대두가 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어떤 마음가짐이 준비태세가 이제 점차 지금 고조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크라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난 크림반도 합병 때와 같이 순수하게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영토는 잃지 않겠다. 예. 이번에는 결사 항전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어떤 대비하는 어떤 장면들이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사태까지 오기까지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푸틴 대통령의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푸틴 대통령의 속내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지역을 절대로 나토에 가입시키지 않겠다. 예.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는 게 지리적으로 보면은 또 역사적으로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족 문화 심리적으로 보면은 러시아 사람들 푸틴 자신이 그랬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한 몸이다. 예.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오랜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나라가 오랜 기간 동안 한 국가로 존재해 왔어요. 제정 러시아 그리고 소련 시대.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도 정교를 믿고 있고 민족적으로도 동슬라브족이고 예.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푸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분리된 것은 서방 세계에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서방 세계의 어떤 음모론적인 것이 있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꼭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다시 말해 절대로 나토 가입을 시키지 않겠다는 생각.
그리고 좀 이제 그리고 다음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보면 버퍼존화 내지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세력권화하면서 같이 지켜나가고 유라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그 러시아 중심의 통합을 이뤄나가겠다는 그런 숨은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크라이나를 절대 놓칠 수 없다라는 푸틴 대통령의 의지가 지금 이 사태까지 그렇습니다.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재남 유라시아 정책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